자, 이번에는 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느냐. 논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논어 위정편, 그러니까 하기편 다음 편이지, 위정편에 보면은 아주 짧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군자불기. 군자불기. 딱 네 글자인데, 군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군자고, 그다음에 불기할 때 불자는 아니 불자고, 기자는 이제 그릇 기자인데, 모르는 거 하나도 없지? 군자 불기, 아니 불자의 그릇 기자. 그 그릇 기자는 뭐 도자기 할 때, 도기 자기 할 때 그 기자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닭이 뭐 할 때 그 차 관련된 그 그릇들, 그러니까 닭이 할 때 그 기자고, 우리 그릇 기자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풀면은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설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릇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딱 거의 단일한 용도로 정해져 있잖아. 밥을 담는 그릇이, 밥그릇이 따로 있고, 국그릇이 따로 있고, 뭐 냉면 그릇이 따로 있고, 접시가 따로 있고, 뭐 차잔이 따로 있고, 커피잔이 따로 있고, 뭐 다 다르잖아. 머그컵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근데 뭐 우리가 밥을 국그릇에 퍼먹고, 국을 밥그릇에 퍼먹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용도가 딱 정해져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릇이 이제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은 뭔가 단일한 용도에 특화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는 그런 그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자는 자고로. 그러면 안 되고, 군자는 두루두루 이렇게 그 전체를 조망을 하면서 전체를 통섭할 수 있어야 된다. 요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다 이거야. 군자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 하나하나에 이렇게 그 매몰되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본다는 거지. 군자는 불기다. 이거를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조선시대라든지 이제 뭐 한자 문화권 안에 있는 데서는 어떤 그 선비들이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자리매김돼 왔고, 반면에 그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동양 사회가 서양 사회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화나 근대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상적인 근원이 바로 그런 거다. 전문직에 대한 무시, 이런 문화, 그런 게 결국에는 동양이 서양에 뒤처질 수밖에 없게 만든 요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그 구절이 그 군자는 불기다 이제 이런 거거든. 근데 나는 이거를 좀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해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해석 말고 나는 다르게 해석을 해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로 이제 해석을 해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그 군자는 불기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의문이 좀 들었냐면은,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그릇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닐 비자를 안 쓰고 한자를 왜 아니 불자를 썼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어떤 당위적인, 그러니까 그릇이어서는 안 돼. 군자는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자주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일반화를 가정해 보는 건데, 그러면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누구나가 다 군자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됐다. 그러면은 전문가가 없어. 전문직이 없어. 전문적인 어떤 장인이 없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됐다.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우냐고. 어? 농사는 누가 짓고, 물건은 누가 만들고, 장사는 누가 해. 모든 사람이 군자면은 좀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전통적인 군자는 불기다 이 말을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로 해석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물을 담는 하나의 형식이잖아. 형식. 그래서 군자는 형식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된다. 내용물을, 어떤 내용물을 만들 것이냐. 인간으로서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 사실 이게 중요하지.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을 먼저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릇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나는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지. 군자는 불기다. 군자는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를 군자는 그릇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중시해야 된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용을 더 중시하지. 당연히 내용을 더 중시해. 이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야 내용이 더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물론 형식도 중요하긴 해.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근데 둘 중에 그래도 먼저라고 하면 내용이 당연히 먼저라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데 우리가 형식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담을 내용물을 뭘 담을까 이렇게 고민하진 않잖아. 그렇게 고민해서 요리를 하진 않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넓은 접시가 뭐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넓은 접시를 먼저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야, 이 넓은 접시에 맞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해 먹어보자. 오, 스파게티가 낫겠네. 스파게티를 한번 해 먹어보자.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진 않잖아.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그럼 스파게티를 요리를 해서 그거를 담을 그릇으로서 넓은 접시를 우리가 찾는 것이지. 응? 아니면 그니까 이제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데 넓은 접시가 없네? 그러면은 뭐 냉면 그릇에다 담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내용을 먼저 중시한다 이거야. 응? 우리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내용과 형식 중에서 내용을 중시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일관되게 다 그러냐? 이게 안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사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애들 교육 관련해서 양육 교육 관련해서 과연 우리는 내용을 더 앞세우는가 형식을 더 앞세우는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나 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애들한테 흔히들 하는 질문이 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은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나는 경찰이 될 거예요. 어? 요즘에는 근데 무슨 뭐 저기 건물주가 될 거예요. 일타 강사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그러대. 근데 어쨌든 간에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과연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형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용을 앞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용을 앞세우는 거라고 하면은 야, 너는 커서 무엇을 하고 싶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예전에 내 친구 아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결혼식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시골에 이제 가면서 근데 거기 이제 친구 아들이 이제 탔길래 근데 이제 친구 이제 아들을 보고 나도 그때 그렇게 물어봤지. 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거야. 외교관이. 그래서 야, 너는 왜 외교관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다는 거야.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대. 그래서 이제 내가 야, 전 세계를 돌아다닐 거면은 그 외교관만 있는 게 아니고 여행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 무슨 뭐 선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기자 같은 게 돼가지고 어디 뭐 저기 특파원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많잖아. 응? 외교관뿐만이 아니라 근데 왜 하필이면 외교관이냐? 당연히 답을 못하지. 근데 이제 하여간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은 건데 일단 내가 물어볼 때 형식을 먼저 물어본 거잖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내가 잘못 물어본 거야 그때.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사냐? 특별히 취직을 안 하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는 족족 세계를 진짜 돌아다녀. 여행을 하고 다녀. 아, 난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아들의 아빠, 그러니까 내 친구지. 그 친구는 참 속 터져 하는데 도대체 얘가 언제 자리를 잡아서 빨리 취직을 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맨날 싸돌아다니기만 해가지고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데 나는 내가 보기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그때 내가 물어봤던 외교관은 비록 아직은 못했지만 나중에 될 수도 있지. 근데 아직은 못됐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 하여튼간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애들한테 이제 물어볼 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내용보다는 형식을 앞세우는 질문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디 학교에 들어가고 싶냐,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싶냐, 뭐 그렇게 뭐 그 직업이 뭐였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업이라는 게 하는 일이 아니라 뭐 의사니, 뭐 변호사니, 뭐 회사원이니, 은행원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형식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는 거지. 교육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참 이게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사람 관계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 관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중층적이고
그렇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단일한 그릇으로, 그러니까 친구, 뭐 아니면 애인, 아니면 뭐 부부, 뭐 아니면은 뭐 남사친, 여사친, 이런 식의 또 한마디로 딱 정의를 이렇게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 그 관계를 다 규정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 간의 관계를 예를 들면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지. 어쩔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동생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누나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애인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엄마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니까 이런 그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야. 그 사람 관계에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친구면 친구, 뭐 남사친은 남사친, 뭐 애인이면 애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딱 규정해버리는 순간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넓은데 그거를 하나의 그릇으로 이렇게 딱 찍어버리면은 그 나머지가 사상되어 버리는 수도 있다는 거야. 사상, 잘려나가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을 갖다 붙이고 어떤 뭐 친구라는 형식, 애인이라는 형식, 남사친이라는 형식,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갖다 붙이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 관계의 내용 같은 거를 잘려나가게 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참 이게 혹시 이제 그런 게 그 노자가 쓴 그 도덕경에 보면 첫 문장이 그거잖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김원중 이제 이런 한학자 같은 분들은 그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름 할 수 있는 이름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는 그 해석이 더 어려워. 늘 그러한 도가 뭐예요 도대체? 그 상자가 항상 상자인가 그런데 도가도 비상도 할 때. 근데 하여간 그냥 상도가 아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그냥 읽는 사람이 그러면은 상도라는 건 뭘까? 이렇게 혼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걸 또 굳이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친절하게 풀어준다고 풀어줬는데 꼭 친절한 것이 그 읽는 사람한테 유익한 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제 어떤 도라는 게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우리가 도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는 순간 도라고 우리가 형식을 딱 지어버리는 순간 진정한 도가 아니게 돼버린다는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딱 갖다 붙여버리면 이름 안에 그 내용물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 이름 안에 담겨진 그 내용물은 그 전에 우리가 이름 붙이기 전에 그 내용물과 달라져 버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아까 내가 얘기한 그 관계 같은 경우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는 굉장히 중층적이고 복잡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에 대해서, 여자인 친구에 대해서 나는 이 친구가 진짜 친구이기도 하고 뭐 여사친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애인 같은 감정이 들 때도 있고 누나 같을 때도 있고 동생 같을 때도 있고 엄마 같을 때도 있고 이런데 딱 친구라고 해버리면은 그 나머지 것들이 싹 다 이렇게 이제 잘려나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의 이제 그 내용이 달라진 거야 둘 사이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나는 그래서 이제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뭐 거기다 대고 누구누구 사이에서 뭐 우린 친구다, 뭐 친구 이렇게 막 막 반복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 그런 거 하여튼 나는 싫어하고. 근데 하여간 굳이 우리가 이제 친구다, 애인이다, 남사친이다, 여사친이다, 뭐 이런 부부야 어차피 이제 그 뭐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다 쳐도 다른 것들은 굳이 우리가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딱딱딱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나. 오히려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그 내용에 충실하는 것이 관계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나는 좀 들고, 하여간 우리가 이제 그 뭐 군자는 불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군자는 불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 말고 내용과 형식의 이런 관계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거 특히나 이제 아까 뭐 교육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사람 간의 관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하여튼간 군자는 형식을 먼저 내세우지 않는다.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내용에 맞는 뭐 올바른 형식을 만들면 좋지만, 찾으면 좋지만, 설사 그 형식이 뭐 딱 맞지 않더라도 뭐 굳이 그 형식이 얽매일 건 아니다. 이런 게 나는 내가 군자는 불기다 이 문구를 보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요. 그전에는 내가 군자는 불기다 이거 관련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게 또 있었는데, 이 막상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네. 근데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